입숨 영상입니다. 이번 주에 배웠던 게 두 번째 산화하는 반응이죠.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화학원 맞죠? 나머지 뭐 반려 반응, 흡열 반응 여러분 보고 푸시라 해줬고 맞죠? 그랬을 때 산화하는 반응은 결국 전자의 출입에 의해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반응식에서 이 산화하는 반응은 상대적으로 항상 결정돼야 됩니다. 뭔 말이냐면 어떤 원소가 어떤 반응일 때는 상대적으로 결정돼야 되는데 이 어떤 애가 반응을 할 때는 산화가 될 수 있는데 다른 반응에서는 환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상대적으로 결정되고 어떤 전자가 출입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반응이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안 아픈데.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볼 때는 이제 기준원소와 기준원소라는 개념이 있고 출입입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 출입입자는 세 가지인데요. 산소, 수소, 전자 이렇게 되는데 요거 세 가지가 이제 기준원소에 따라서 반응 전후에 우리가 설정한 출입입자가 아닌 원소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어떤 반응에서 출입입자가 수소라고 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출입자에 산소가 있더라도 걔는 이제 기준원소 되는 거예요. 이제 출입자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기준원소를 다른 거 설정을 하면 된다. 이런 거 뭐 같은 거 해도 됩니다. 하여튼 뭐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거는 이 전자의 출입이에요. 전자의 출입.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배우는 게 산화, 환원, 반응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출입 입자에 따라서 화학학도 했던 거니까 알겠죠? 산화, 환원은 나눠지는데 산소, 수소, 전자가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산화라는 거는 들어가는 거, 반응 전후에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나오는 거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겠죠. 이렇게 됐을 때 출입자는 산소가 될 거고 얘가 이렇게 가면서 탄소는 산화가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탄소는 이가 여기서 이걸 하나 얻어서 CO가 되는 거고 O2는 얘가 해서 O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된다. 이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CO가 되면서 맞죠? 이렇게 하나 아웃되니까 뭐 이런 거로 알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 수소도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나오면 산화고요 들어가면 환원입니다. 전자는 나오면 산화고 들어가면 환원이에요. 근데 이거 두 개, 수소와 산소는 반응식에서 바로 파악이 가능하죠. 반응식에서 파악이 가능하고요. 하여튼 그렇고요. 근데 뭐 이게 전자 같은 경우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파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산화수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는데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산화수는 어쨌든 얘가 전자의 출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전자의 출입을 잘 표현하는 게 전하량이죠. 그래서 이 전하량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전자라는 게 전하량이 얼마였죠? 한 개 있으면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1짜리가 나가게 되면 이렇게 계산은 되죠. 그럼 얘가 플러스가 되니까 당연히 이제 산화수가 증가되는 게 산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짜리가 들어가게 되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감소
그러니까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감소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산화수라는 게 고정적인 게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상대적으로 정해진다 했죠. 그래서 고정적인 것도 아니고 결국 그 다음에 또 각각의 원소의 원소마다 상황에 따라 산화수가 다르다. 요걸 좀 아셔야 돼요. 이거 이제 뒤에 가서 비교를 할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뭐뭐제라는 의미, 뭐뭐제라는 의미는 남을 그러니까 뭐뭐제라는 게 남을 땡땡 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화제를 먹으면 내가 소화가 되는 거지 소화제가 소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반대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산화제라는 거는 어떤 거겠어요? 남을 산화시키고 맞죠? 자신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신은 환원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환원제는 남을 환원시키고 자신은 뭐가 되겠어요? 산화가 되겠죠. 요런 겁니다. 알겠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산화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잠시만요. 왜 이러네? 네. 산화수의 여기 적을게요. 산화수의 반응 전후의 어떤 변화를 체킹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산화수의 반응 전후의 변화가 원소마다 나타나요. 원소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체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규칙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습니다. 두 번째 배울 게 산화수 규칙이에요. 산화수 규칙이란 건 뭐냐면 각각의 구성 원소의 산화수를 각각 결정하는 건데 이 말이 뭐냐면 이 산화수 규칙이라는 건 규칙이지만 각각 절대적인 값, 그러니까 고정적인 값은 아니다. 절대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규칙이라는 거는. 즉 뭐냐면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가 있겠죠. 규칙이니까. 우선순위가 항상 먼저 고려되고 먼저 적용이 돼야 되고 먼저 적용이라 할게요. 먼저 적용이 되고 후순위는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디까지 하냐면 정해지지 않은 게 그 산화수 규칙에서 정해지지 않은 게 한 개 남을 거거든요. 이게 한 개 될 때까지. 그러니까 있는 것도 있는데 하시면 됩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봐야 될 게 산화수 절대 규칙이죠. 그래서 가장 우선시 돼야 됩니다. first.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산화수라는 게 전하량과 비슷한 개념이라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이온의 산화수는 이온은 결국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온의 전하량 합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산소 산화이온은 얘의 산화수는 산소의 산화수를 보겠죠. 원소마다 보니까 얘는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되고요. 플루오린 마이너스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F의 산화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죠. 플루오린의 산화수는.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수산화이온의 산화수는 어떻게 되냐면 산소가 하나 있죠. 산소의 산화수 더하기 수소가 하나 있죠. 수소의 산화수가 얼마가 됩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예요. 합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이온들을 우리가 공유결합 이온이라고 했는데 공유결정 이온이죠, 맞죠? 공유결정은 아니고 분자결정이겠죠, 맞죠? 여러 가지 있는데 뭐 OH 마이너스, NH4 플러스, CO3 2 마이너스, SO4 2 마이너스, H3 5 플러스, 그 다음에 HCO3 마이너스, 뭐 NO3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좀 알아놨으라고 했고 외우라고 했어요. 이거는 제발 좀 공부를 해라, 맞죠? 그 다음 화합물의 산화수합은 얼마냐? 0입니다. 왜냐면 화합물 자체가 어떤 물질이었어요? 정기적 중성이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H2O 얘의 산화수는 어떻게 되죠? 두 개의 산화수, 수소의 산화수 맞죠? 더하기 산소의 산화수가 얼마다? 0이고 과산화수소 있죠? 우리 산으로 적용하는 과산화수소가 마찬가지로 두 개의 수소의 산화수 더하기 두 개의 산소의 산화수를 한 게 0이에요. 그럼 뭔가 상대적으로 달라지는 게 보이죠? 하여튼 여기서 다 고정적인 거 아닌가 파악하는 거고요. 아까 플로리나 이온은 마이너스 1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의 산화수가 얼마죠? 0이 돼야 된다 이거고 O2도 마찬가지로 O2의 산화수는 0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되죠? 이거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절대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각각 원소마다 정해진다고 해서 세부 규칙을 하는데 두 번째가 산화수 세부 규칙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퍼스트 붙여놨죠? 그럼 세컨드로 갈게요. 세컨드 어떻게 됩니까? 플루오린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 1쪽 금속의 산화수는 플러스 1 그 다음에 2쪽 금속의 산화수는 플러스 2 그 다음에 33조 금속의 산화수는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고 1쪽 금속 같은 경우에는 뭐 리튬, 나트륨, 칼륨 다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 마그네슘, 뭐 칼슘 여기 있을 거고 얘가 알루미늄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third 세 번째죠. third 보게 되면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 그 다음에 fourth 어떻게 되죠?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fifth 얘는 어떻게 되죠? 플루오린 제외 17쪽 원소가 마이너스 1을 가진다 이거야. 여기 구분해놓은 이유가 플루오린은 제일 그 전기 염소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몇 개를 해볼게요. H2O 같은 경우에는 얘 합이 0이 돼야 되는데 맞죠? 화합물인데 얘가 우선순위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 1짜리가 곱하기 2니까 플러스 2가 되고 집어넣으면 산소는 마이너스 2로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남을 뜻이. 여기 보면 정해지지 않은 게 한 가지 될 때까지 한 가지 할게요. 한 가지.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H2O2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얘도 합이 0이고 얘가 우선순위 위에 있죠. 그래서 플러스 1짜리가 두 개 있으니까 플러스 2가 될 거고 이걸 집어넣어서 0을 만들어야 되니까 산소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NO3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지수가 우선순위였고 얘가 우선순위죠. 그러면 마이너스 2짜리가 6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되고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지수의 산화수는 플러스 5가 된다. 그
그 다음에 OF2 결국에는 합이 0이 되고 얘가 우선순위 있으니까 마이너스 1짜리가 2개 있으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산소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가 돼야 되고 OCl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얘가 합이 또 0이 돼야 되니까 근데 얘가 우선순위 있죠? 할로젠 제외니까 맞죠? 마이너스 2가니까 Cl 마이너스는 플러스 1이 돼야 됩니다. 두 개가 있어서 2 플러스 1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 다음 뭐 C6H12O6 같은 경우 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얘죠. 그럼 얘가 우선순위니까 플러스 1짜리니까 플러스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원소가 남았잖아요. 근데 정해지지 않은 게 한 개 될 때까지 하는 거니까 얘를 그냥 그대로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2짜리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2가 되죠. 6개 있으니까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0이니까 탄소의 산화수는 0이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된다. 됐죠? 그 다음 좀 알아둘게. 얘가 이제 산화수가 들어오면 전하량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정계수 1단에서 배웠던 미정계수법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의 미정계수법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설명해 주지는 않을 거고요. 복습을 해야 되고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니까 굳이 내한테 묻지 마세요. 앞에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정 안 되겠으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 자, 산화하는 반응 경우에는 왜 이러죠? 계속 산화하는 반응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출입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얘가 원래 미정계수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질량 보존 법칙을 이용을 했잖아요. 질량 보존 법칙이 뭐였죠?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어떠다? 불변하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 이 산화하는 반응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출입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는 것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하량이 보존돼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토탈 전자 합이 토탈 전하량이 토탈 출입이 0이 되는 거. 하나가 만약에 6개를 넣었으면 어쩌겠어. 토탈 다 하는 게 반응에 6개 이뤄야 된다 이런 거예요. 했을 때 두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는 옛날에 마더텅이 있던 문제인데 우리 했었죠. 7 플러스 BH2O 플러스 COH2 OH 마이너스 반응해서 CO2 마이너스 플러스 BO2 DH2O인데 첫 번째 할 거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질량 보존 법칙을 쓰게 되면 A를 1로 잡을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A를 1로 잡아야 되겠네요. 여기하고 여기니까 맞죠? Cl2O7 플러스 BH2O 플러스 COH 마이너스 CClO2 마이너스 BO2 플러스 DH2O 이렇게 놓고 미정계수법을 쓰게 되면 얘가 2가 되면 되겠죠? 얘가 2니까 2가 되면 될 거고 그러니까 CL의 개수가 2 산소의 개수가 7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수소의 개수가 2B 플러스 C 다 적어놓고 해볼게요. 옛날처럼 CL C 산소가 어떻게 되죠? 산소가 2C 플러스 2B 플러스 D 그 다음에 수소가 어떻게 되죠? 수소가 2D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얘에서 C가 2가 되고 얘 2 집어넣고 얘 2 집어넣고 얘 2 집어넣고 하면은 봅시다. 또 쓸 수 있는 게 2B 플러스 2는 2D가 되고 9 플러스 B 이꼴 2B 플러스 D니까 맞죠? 그럼 얘가 2B는 2D 마이너스 2니까 얘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지 말고 D를 뺍시다. D를 빼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B 플러스 1 이꼴 D죠. 얘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9 플러스 B는 2B 플러스 B 플러스 1이니까 BB 날라가고 2B 이꼴 8이 되니까 B 이꼴 4가 되네요. 맞죠? B 이꼴 4를 여기 집어넣으면 D 이꼴 1이 됩니다. D 이꼴 5가 되죠? 화학식을 쓰게 되면 CCl2
플러스 O7 플러스 BH2O B는 4 집어넣으면 되죠. 4H2O 플러스 2OH 마이너스 2ClO2 마이너스 플러스 B니까 4O2 플러스 OHTO 이렇게 되죠. 했을 때 이제 산화하는 반응을 보게 되면 산소 같은 경우에는 얘가 보게 되면 산화를 보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4죠. 그러면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7이 돼야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가 얼마가 됩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두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되죠? 플러스 3이 돼야 되고 얘가 0이 되죠? 그럼 얘는 그대로 가져가네요. 근데 산소가 변하죠. 4개짜리 산소가 변하잖아요. 4개짜리고 4개짜리니까 변하죠. 그럼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면 CL 두 개가 CL이 있었는데 얘가 플러스 7에서 플러스 3을 되면서 마이너스 4가 감소했는데 얘가 두 개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8이 움직였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 움직이는 거였죠. 그래서 산소가 마이너스 2에서 0이 되면서 아니죠. O2가 되면 H2O2죠. 잘못했네요. 얘가 개수가 상관네. 맞죠? 그럼 얘가 2B가 되네요. 개수가 어떻게 나왔지? 뭐 이렇게 나와도 풀리긴 풀렸네요. 웃기네. 다시 해볼까요? 이거 개수가 똑같이 나오나요? 계산이 잘못됐는데 풀렸는데 C니까 이게 3이 되네요. 맞죠? D가 3이 되죠. D가 3이 돼야 되는데 잠시만요. 뭔가 잘못됐는데 D가 3이 되면 되네요. 맞죠? 얘가 6이 되면 되니까 얘가 2니까 B가 4가 되고 맞죠? 이거는 바뀌어 상관없네요. 얘가 얘 하나 바뀌네요. 맞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짜리가 얘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맞죠? 여기가 달라지죠. 이거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짜리가 되니까 플러스 1이 되는데 얘가 총 8개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8이 되니까 전해량 보존물질도 만족해서 더 이상 건들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올킬 책 여기 그럴게요. 올킬 책 페이지 291쪽에 10번을 보게 되면 AH 플러스 BOH2O 플러스 BKMNO4 CH2O 플러스 OO2 플러스 DMN2O 플러스 EK 플러스라는 식이 있는데 여기서 쌤은 전하량 보존 법칙을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을 먼저 씁니다. 그럼 수소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10개 있고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에는
O 플러스 4B계 있죠. 그 다음에 K 같은 경우에는 B계 있고 Mn 같은 경우에는 B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수소 같은 경우에 몇 개 있어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질량 보존 법칙을 먼저 쓰는 거예요. 얘는 아마 이렇게 풀면 될 거예요. 2C A를 안 잡고 풀게요. 2C 맞죠? 플러스 산소가 몇 개 있죠? 2C 맞죠? 2C고 산소 같은 경우는 몇 개 있죠? C 플러스 10 맞죠? 그 다음에 K 같은 그러니까 D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Mn 같은 경우에는 K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고 Mn 같은 경우에는 D게 있죠? 맞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B하고 E하고 같고 B하고 D하고 같아요. 맞죠? 요거를 풀어주면 C 이퀄 4B가 되죠. 맞죠? 그럼 B로 다 바꿀 수 있겠네요. B로 어떻게 바꾸면 AH 플러스 OH2O 플러스 BKMNO4 그 다음에 C를 바꾸면 C가 4배니까 4B H2O 플러스 O2 플러스 D니까 B가 되죠. MN 플러스 BK 플러스 이렇게 바뀌죠. 이 상태에서 하나하나 반응을 써봅니다. 그러면 얘가 일단은 얘는 플러스 1이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일 거고 플러스 1이 우선순위죠. 그럼 얘네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해주면 얘는 얼마가 되죠? 플러스 7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얘 플러스 1이고 얘 마이너스 2고 얘 0이고 플러스 2가 되고 플러스 1이 되네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바뀌는 게 이 MN이라는 애와 색깔 바꿀게요. MN이라는 애와 또 뭐가 바뀌어? 산소가 바뀌죠? 산소 여기 붙어 있는 게 여기로 바꾸면 되겠네요. 오, 개수 같은 걸 맞춰 놓으면 되거든요. 요거 바뀌네요. 자, 이랬을 때 얘부터 볼게요. 산소가 마이너스 2에서 0으로 갑니다. 근데 얘가 5개 있죠? 맞죠? 얘도 H2O2인가요? 얘가 H2O2네요. 맞죠? 그러면 얘가 1이죠, 1. 맞죠? 계속 까먹네요. 1이죠?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얘가 되니까 플러스 1만큼 되는데 얘가 총 개수가 몇 개예요? 10개죠.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0의 전하가 움직여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산화하는 반응에서의 산화 그 규칙을 써서 여기서 보시려면 MN이 플러스 7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2로 가요. 맞죠? 플러스 2로 가면 얘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가 감소하는데 얘가 몇 개 있어요? B개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5B랑 얘랑 같아야 돼요. 숫자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크기가. 그럼 B가 여기서 2가 나온다는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H 플러스 OH2O2 플러스 EKMnO4 그 다음에 8H2O 플러스 O2 플러스 EMNH 플러스 EK 플러스 이렇게 되고요. 그럼 A라는 숫자는 여기서 구했잖아요. 맞죠? C가 4B였으니까 집어넣으면 8이 되겠네요. 그럼 8이니까 16이 되죠. 그럼 A는 얼마가 돼야 돼? A는 6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때 식을 정리하면 6H 플러스 5H2O 2 플러스 2KMN O4 8H2O 플러스 O2 플러스 2MnH 플러스 2K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갑니다. 미장 계수법하고 전하는 보존 부족을 둘 다 엮어서 쓰면 다 풀린다는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금속의 반응성과 양적 관계. 요거는 요즘 수능에서는 없어진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도 내신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둬야 했어요. 그래서 금속의 반응성과 양적 관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속이라는 거는 결국 양이온이 되는 애였어요. 양이온이라는 건 전자를 잃는 거죠.
전자를 잃는 거니까 결국 산화가 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이 반응성이 크다라고 하면, 반응성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안정화되기 쉽다는 거니까 그만큼 이온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온화가 안정해지는 거니까, 맞죠? 그랬을 때 검은색의 반응성 식 이거였죠.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코발트, 니켈, 주석, 납, 그 다음에 수소, 맞죠? 수소, 구리, 수은, 은, 백금, 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화이트 골드하고 플래티넘은 다른 거라 얘기를 했었죠, 맞죠?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가 비금속이기 때문에 괄로 쳐놓은 거였고, 맞죠? 비금속 양이었어요, 유일한. 그래서 이렇게 갔었고, 옛날에 왜 했었죠? 산하고 물 봤을 때 이 밑에 있는 거 예외였다, 맞죠? 그래서 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컸다 라고 되는데, 결국 만약에 반응성 비교를 했는데 우리가 이걸 외울 건 아니고, 왜냐면 이제 외울 단계는 지났고 반응성 비교를 하는데 A보다 B가 커요. 그러면 A가 이온화가 되고 얘는 뭐 금속 또는 뭐가 됩니까? 당연히 뭐 H 플러스 기체가 되죠, 수소라고 하면. 그랬을 때 이 이온이라는 게 얘한테 전자를 제공해 줍니다. 전자를 제공해 줘요. 그랬을 때 우리 이런 문제를 풀 거예요. B가 M 플러스라는 어떤 AQ 상태, 그러니까 수용에 녹아 있으니까 이온화가 되겠죠. 여기에 만약에 얘가 베타계 이상 상태로 된다는 거예요. 베타계. 양적 관계를 볼 거니까. 여기에 내가 반응성이 B보다 A가 크다 했으니까 A가 금속인 형태로 어떤 알파하게 넣어줄 건데, 얘가 일단 이온화가 되면 AN 플러스가 된다고 볼게요. 그랬을 때 항상 만족을 해야 될 건 이겁니다. 맞죠? 전하량 보존 법칙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액의 전하량은 보존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용액의 전하량은 얘를 곱한 거죠. 총 전하량이. 그러니까 총 전하량이 뭐였냐면 이 입자의 전하량이 있겠죠. 하고 플러스 입자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곱하기 입자수. 요게 각각 입자가 지금은 만약에 그러니까 B라는 입자밖에 없는데 얘가 만약 C도 있으면 다 더해져야 되는 거 맞죠? 그거 다 알죠? 요거의 합이다. 요게 합이다 보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N베타가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N베타가. 맞죠? 그래서 이 A는 B의 전하량인 N베타만큼 이온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온화. 그래서 만약에 N알파라는 값이 N베타보다 크다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A가 다 이온화가 되지 못하겠죠. A는 알파가 있는데 N알파 다 곱하면은 N베타보다 크다 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A는 일부 이온화합니다. 맞죠? 이때 이제 용액의 이온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AN 플러스밖에 없는 거고, 금속은 어떻게 돼요? 금속 같은 경우에는 A가 일부 이온화됐으니까 A 남았을 거고 BS가 남았겠죠. 만약 B가 A보다 질량이 크다라고 하면 뭐 금속반의 질량은 증가될 거고, 이런 거. 그랬을 때 여기서 이온화된 AN 플러스의 수는 하고 물어보면 상수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N알파만큼은 대치될 수 있으니까 결국 전하량 N을 빼주고 N분의 N알파를 해주면 요만큼만 되겠죠. 여기서 알파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맞죠? 맞죠? 그렇게 된다. 알아주시면 되고, 만약에 뭐 같은 건 당연히 알 거니까 N알파보다 N베타가 커요. 그럼 어떻게 돼요? A는 다 이온화가 되고 BN 플러스가 남아있겠죠. 그래서 용액의 이온은 AN 플러스하고 BN 플러스가 있을 건데, 여기서 얘는 알파가 있을 거고요. 얘는 이제 남은 반하고 남은 B게 있을 거예요. 남은 B만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응한 걸 빼줘야 되니까, 맞죠? 그때 금속은 뭐가 바뀌었는데 다 치환됐으니까
A가 다 나왔죠? 금속은 당연히 BS밖에 없겠죠. 맞죠? 이랬을 때 당연히 AM 플러스의 수는 당연히 알파가 다 됐을 거고 알파보다 그러니까 N알파보다 N베타가 크니까 그랬을 때 BM 플러스의 수는 얼마나 거예요? BM 플러스는 베타에서 일단 어떻게 빼줘야 돼요? N알파만큼의 전하량이 M 나눠주면은 그만큼 치환된 걸 빼주겠죠. 그래서 얘가 M분의 N알파 요만큼 빼준 게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뭐 N알파만큼 A가 들어오니까 요만큼 빼줘야 되는데 얘가 M 반응 B개 요게 되는 거니까. 됐죠? 요 식에서 일단 그래서 요까지 하는 게 우리 그 수업 때 했던 거였어요. 빠르게 복습을 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